울산시가 비즈니스 호텔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기로 했지만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도로 곳곳에 차선이 지워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차선을 더 식별하기 어려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가 국토교통부 선도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철도가 생기면 동남권 3개 시도가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울산의 확진자들이 머물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해지자 울산의 한 호텔이 그동안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고 있던 확진 환자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호텔이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울산시는 바이러스가 호텔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절대 없을 거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비즈니스 호텔, 지하주차장으로 구급차가 바쁘게 오갑니다. 호텔 1층 로비에는 각종 방역 물품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의료진은 방호복을 챙겨 입고 환자 맞이에 분주합니다. 호텔로 이송되는 환자들은 그동안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울산시가 민간 호텔을 빌려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시도 현재 50명이 넘는 시민들이 집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병상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호텔 주변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은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아예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여기 앞에 해산물이나 이런 거 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딸락거리거든요,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여기 둔다는 거는 좀 위험천만이지 않나 싶어요. 울산시는 많은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선 호텔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확진자가 외부와 접촉하거나 감염을 퍼뜨릴 확률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앰뷸런스가 지하로 바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바로 들어가고 지하에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배정받은 객실로 이제 입소를 하게 되고. 병상이 없어 호텔을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는 상황 속에서 울산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울산 남구 백화점발 코로나 사태가 연쇄 감염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백화점 관련 확진자 9명이 추가로 나왔으며 이들은 기존 확진자인 백화점 직원 또는 공사장 작업자들의 가족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남구 백화점 관련 확진자는 모두 36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백화점 관련 확진자를 포함해 오늘 32명의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는 3,735명으로 늘었습니다. 요즘 비가 오는 날이 계속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이 빗길 운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차선이 지워지거나 흐려서 안전사고 우려도 높은데 차선 재도색 작업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의 한 도로. 비가 내려 운전자 시야가 좋지 않고 차선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 곳곳의 차선은 반쯤 지워져 흐리거나 아예 끊겼습니다. 차량 타이어와 잦은 접촉으로 차선 도료가 벗겨진 건데 노면에 빗물이 고이면 차선을 식별하기 더 어렵습니다. 도색을 잘한 뒤는 괜찮아진데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한 것은 좀 안 되니까 다시 칠해주면 좋지, 깨끗하게. 차선을 그리는 도료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글라스 비드, 유리 구슬이 섞여 있습니다. 글라스 비드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제 야간이나 이럴 때도 차선에 빛이 나서 밤에 잘 보일 수 있는데 이제 함량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반사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약 3년이 지나면 차선의 반사 성능이 법적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도로 성능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도 재도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이 이유입니다. 울산시가 관리하는 포장도로 총 길이는 2,100km인데 차선 1km를 도색하는 데만 1,00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듭니다. 자주 도색하는 게 제일 우선시되고요. 그 외에 이제 조명 타워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횡단보도 투광 등 내지는 발광력 표지 비용을 통해서 울산시는 도로 재도색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지난해보다 2배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동남권 3개 시도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가 국토교통부 선도 사업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선도 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가 비수도권 신규 광역철도 11개 사업 중 국토교통부 선도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는 KTX 울산역과 울산 무거, 양산 웅상, 부산 노포를 잇는 총연장 50km 노선입니다. 이 노선에는 부산 도시철도 1호 정관선, 양산 도시철도,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울산역 등 각 시도의 도시철도가 연결됩니다. 이번 선도 사업 선정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부울경이 이렇게 통합됨으로써 생기는 그 상승 효과까지를 다 이렇게 보태서 생각하면 이것은 통과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부울경 간 통행 시간이 72분에서 1시간 안으로 줄어들고 연평균 2.8%씩 늘어나고 있는 부울경 간 차량 통행량과 그에 따른 혼잡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앞으로 부산과 울산과 경남과 힘을 모아서 더욱더 가열차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광역철도와 연계되는 울산 트램 1호선이 KDI 타당성 재조사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울산 입장에서는 절반의 성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진행 중에 있고 2호선도 마찬가지로 현재 예타 대상 사업에 신청을 해서 대상 사업으로 선정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조 631억 원이 투입되는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는 오는 2029년 완공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2021 울산 서머 페스티벌 닷새째인 오늘은 악뮤와 선우정아 등이 출연하는 얼라이브 1 공연이 저녁 7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은 울산 MBC 뮤직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머 페스티벌 마지막 날인 내일은 박정현과 거미, 소란 등이 출연하는 얼라이브 2 무대가 열립니다.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해수욕장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지속적으로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조치를 지난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적용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화해수욕장 등 두 곳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국민지원금이 오는 24일에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울산 지역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4만 7천여 명으로 현금 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 대표자의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순직 소방관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윤덕권 울산시의원의 관련 서면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현충원 추모공간이나 사이버 추모공간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달 중구 한 상가에서 화재 현장을 진압하다 노명래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17일 동안의 긴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현대중공업 노사가 오늘 회사 체육관에서 안전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긴 휴가에서 돌아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사내방송으로 직원들에게 생중계됐습니다.
울산시가 오늘 3급 이하 공무원 35명에 대한 수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들 중 서영준 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장은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윤승일 도시계획과장은 도시창조국장으로 승진하는 등 모두 14명이 승진했습니다. 한편 서석광 종합건설본부장은 내년 지방선거 울주군수에 출마하기 위해 명예퇴직했습니다. 정유 4사의 상반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S-오일이 반기 영업이익 1조 2,002억 원으로 국내 정유사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S-오일의 매출액은 12조 5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4%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10%를 기록했습니다.